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일정은 특별 미사였는데 한국어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가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바티칸 공식 방문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곳인데요. 미사는 유흥식 추기경이 주례했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시작 예식을 하고 말씀 전례를 거쳐서 성찬 전례 그리고 영성체 예식, 파견 순서로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통령 영성체 예식이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미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평화를 얘기했던 남북이 지금은 좀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나 그 26년 전 6월 15일이죠. 그때 발표했던 남북 공동성명이지만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됐던 6.15 공동선언이 다시 한번 그 전환점에 맞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상당한 경색 국면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좀 간절한 절실함이 일단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바티칸 교황님의 어떤 도움을 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아마 내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남북관계가 조금 더 돌파구만 열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그 남북 경협이라든지 어떤 안보에 있어서도 나름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교황청이 어떻게 또 응답하고 또 북한도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교황과 단독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이 남북 관계에 교황이 어떤 물꼬를 터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년에 또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뭐 북한에도 와달라 이런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이탈리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이제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아마 이제 많은 판단들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천주교가 가톨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교황청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그 운을 띄워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교황청과 또 북한의 그 입장이 조율이 됐을 때 성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027년도 내년에 이제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도 하나의 어떤 변화의 기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이번에는 엿새 정도 이어졌죠.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전투기 보호도 해주시고 더군다나 특별 훈장까지 수여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 매우 감동적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정치, 경제, 안보, 첨단 산업, 문화예술 협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전략적 행동 계획이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네. 이번 이탈리아 방문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 이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양국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지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행동 계획입니다. 외교 국방 협력은 물론 이 첨단 기술 산업 협력 증진 방안 등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요. 양국 관계를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 정말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은 교황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을 앞두고 바티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혜진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현장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본조르노 차오, 여기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 교황이 다스리는 엄연한 독립국가인데요. 국제법상으로도 완전한 주체이자 중립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창덕궁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만은 굉장히 거대한데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중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죠. 바티칸은 모두 4곳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성 베드로 광장과 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교황청 행정 조직이 있는 궁전이 있고 그리고 교황이 거주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꾸려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인 모습 익숙하실 텐데요. 부활절 같은 중요한 날 교황이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인사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여기 성 베드로 광장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 베르니니가 만든 광장입니다. 광활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어머니 교회가 신자들 그리고 인류를 두 팔로 끌어안는 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양옆 좌우대칭으로 2개의 분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장 안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가톨릭에선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267대 교황이 바로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제가 성 베드로 광장에 갔을 때는 정말 운 좋게도 멀리서나마 교황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을 3번 칠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 기도라고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과 대축일 정오에 교황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나와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등장하자 광장에 모인 많은 가톨릭 신도와 관광객이 환호하고 또 그의 기도를 숨죽여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 베드로 광장을 보러 온 관광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It's good, it's nice. I like to see the Papa here. I've never been here before. And to see all these people cherishing him and so proud of him, it's nice to see. But I'm not religious, but it's something that, like a tourist, I'm a tourist here, and I think it's nice. It's beautiful. 저는 먼 발치에서 교황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의 교황 면담은 2021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인데요. 교황이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기도 중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으며 그 안에 사는 이들을 자주 떠올린다고 했고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